안녕하세요. 축구조입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였던 아스날과 맨유의 경기는 원정팀 맨유의 2대3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넘쳐나서 너무 재미있는 경기였을 만큼 볼거리도 많았고 아르테타와 캐릭 두 감독의 전술 싸움도 대단했던 경기였는데요. 전반전 아스날이 역압박으로 맨유를 지배했고 후반전에는 반대로 맨유가 에너지 레벨을 통해 라인을 올리며 주도권을 잡았던 경기 내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팀의 선발 라인업에서 주목할 점은 아스날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최대 고민이었던 좌측 풀백 자리에 인카피에가 복귀하면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고 지난 챔피언스리그 인테르전에서 멀티 득점을 터뜨린 제주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서게 되었죠. 반면 맨유는 지난 시티전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두세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부상자들이 모두 복귀하면서 꽤 괜찮은 벤치풀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 아스날이 주도권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은 바로 역압박입니다. 우리가 역압박이라고 하면 라인을 올려 공격 작업을 치르다가 턴오버가 발생했을 때 수비 라인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곧바로 압박을 가져가며 다시 볼을 뺏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스날은 오늘 경기에서 역압박 체계를 매우 잘 활용했는데 이 역압박은 결과적으로 맨유의 역습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지난 맨시티전을 돌아봤을 때 시티가 라인을 올리고 공격하다가 맨유에게 볼을 뺏기고 전방 빠른 자원들의 침투와 역습으로 두드러 맞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결국 시티가 맨유 역습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을 아스날은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역압박으로 훌륭하게 대처하면서 아스날은 전반 중반까지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이 역압박을 효과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맨유도 역습의 의지가 시티전보다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스날의 후방 조직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스날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더라도 쉽게 달려들지 않고 기다리면서 라인을 내리고 수비하는 데 집중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아스날을 괴롭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사실 저는 이것도 캐릭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은 인테르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긴 했습니다만 맨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고 맨유는 일주일에 한 경기씩 따박따박 경기하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죠. 물론 경기수가 적은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캐릭은 전반을 버텨낸다면 분명 후반에 아스날의 체력은 떨어질 것이고 그때 맨유가 에너지 레벨로 밀어붙인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후반전 제대로 들어맞았죠. 아스날이 이번 경기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전 강팀이 상대를 가둬놓고 패는 법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것을 빌드업 완성도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적어도 지난 경기 맨유와 붙었던 맨시티보다는 훨씬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아스날이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전반전은 맨유 선수들이 내려서서 공간을 주지 않으니 전방으로 볼을 보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때 아스날이 선택한 방법은 전진했다가 뒤로 가고 전진했다가 뒤로 가면서 천천히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아스날은 공간이 보이지 않자 라야까지 볼을 내리면서 맨유 선수들을 끌어당깁니다. 지금 보시면 1선이라고 볼 수 있는 브루노와 은베모 그리고 3선인 마이누와 카세미로의 간격이 벌어졌죠. 그리고 정확하게 데클란 라이스는 그 공간에 위치하면서 볼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라야는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스위퍼형 골키퍼인 만큼 정확하게 그 공간으로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라이스가 볼을 잡았을 때 카세미로 마이노와의 거리는 꽤 멀고 그렇게 되면 라이스는 편하게 볼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방 4명의 선수가 동시에 침투를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눌러주니 삼성과 수비 라인의 간격도 벌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때 트로사르의 침투 방향이 맥과이어와 달로의 사이 방향인데 이 침투 방향 덕분에 인카피에에게 공간이 생겼고 라이스는 정확하게 인카피에 방향으로 패스를 넣어주죠. 만약 인카피에가 제대로 공격 전개를 할 수 있었다면 아스날은 5명, 맨유는 4명의 선수만 남게 되는 효과적인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스날의 득점 장면에서도 이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지금 보시면 제주스와 마갈량이스가 한 번 패스를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카피에가 볼을 받으러 내려가고 있죠. 이 상황에서 라이스는 상대 공격과 미드 사이에 위치하면서 마이누의 위치를 중앙에 고정시키고 제주스가 내려왔으니 맥과이어는 쉽게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맨유는 아마드가 중앙으로 오면서 인카 피해를 막을 측면 미드필더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인카 피해가 움직인 덕분이라고 해야겠죠. 덕분에 인카 피해는 정말 넓은 공간을 활용해 전진할 수 있었고 이어진 크로스에서 파생된 찬스가 득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굳이 맨유에게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우측 미드필더가 비어버린 상황임에도 센터백에게 압박을 넣어 인카피에게 공간을 준 은베모와 라이스와 제주스에게 시선을 뺏겨 우측을 커버하지 못한 마이누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렇게 전진하는 데 있어 아스날의 짜임새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건 아스날이 그냥 잘한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그렇게 선제 득점까지 해낸 후에 맨유는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조금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스날은 득점 이후에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도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오늘 아스날 수비에서 실수가 조금씩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실수가 누적되다가 결국 수비맨디의 초대형 미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수비맨디는 실점으로 이어지는 실수들이 있었죠. 토트넘전 미스로 히샬리송의 원더골이 터졌다던가 리버풀전 파울이 그대로 소보슬라이의 프리킥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은 모두 원더골로 이어졌기 때문에 억까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짜로 1대1 찬스를 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물론 수비맨디의 실수가 실점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상황 자체를 모두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아스날은 팀버가 전진하고 수비맨디가 그 자리로 내려오면서 변형 백스리를 만들어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선수들의 위치가 변하면서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라이스는 내려가 있다가 전진한 상황이고 웨데고르가 라이스와 위치를 바꾸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3선 미드필더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살리바는 수비맨디에게 패스를 주고 라야에게 백패스하길 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맨디에게는 오직 단 한 가지 패스길만이 존재했던 것이죠. 살짝 아쉬웠던 것은 라이스던 웨데고르던 단 한 명의 선수만이라도 이 공간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면 결과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맨디의 초대형 미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요. 어쨌든 아스날은 전반전 대부분을 주도했음에도 하프타임에 1대1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가지고 후반전을 준비하게 되었고 맨유는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득점하면서 더 나은 후반전을 준비하는 기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반전 맨유는 라인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본격적으로 중원 압박을 시도하면서 주도권을 잡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이누, 카세미로, 브루노로 이어지는 정삼각형 미드필더들의 중원 장악력에서 비롯되었고 아스날의 빌드업을 보다 높은 곳에서 방해하기 시작했죠. 이 도르구의 원더골은 진짜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슈팅도 슈팅인데 그 전에 부페와 주고받은 두 번의 이델 패스가 더 놀라웠습니다. 도르구라는 선수가 이렇게 변할 거 예상하신 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어쨌든 도르구의 초 원더골은 후반전 맨유의 분위기 주도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도르구가 박지성의 맨유 13번 계보를 잇는 도지성이 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르구의 초 원더골이 맨유의 분위기 주도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걸 빼고 보더라도 캐릭의 후반전 전술은 아스날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캐릭은 후반전 맨유의 라인을 조금 더 높이고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을 진행할 때 압박을 넣으면서 아스날의 미스를 발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세컨볼이었는데 축구에서 세컨볼을 잘 따내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세컨볼을 잘 따오기 위해서는 경합과 밀집이 중요합니다. 맨유는 후반 도르구와 세시코 같은 자원들의 경합과 미드필더들을 밀집시켜 세컨볼 싸움에 집중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아스날의 중원을 세컨볼 싸움에서 이겨내는 결과로 치환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쿠냐의 결승골 장면도 세시코의 경합과 마이누 브루노로 이어진 세컨볼 싸움에서의 승리가 만들어낸 득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쿠냐의 미친 중거리가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 세트피스는 좋다 이거야. 근데 세트피스만 기대되면 어떡하냐고. 아스날의 세트피스는 분명 위협적입니다. 아니 위협적인 수준이 아니라 경기당 한 골은 무조건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세트피스는 수비적으로 내려선 팀에게 정말 효과적인 공격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스날은 정작 세트피스 말고 시공 상황에서 득점이 기대되는 찬스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스날이 상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다이렉트하고 빠른 전개를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빌드업하면서 지공을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제는 템포 변화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수비는 다 내려오고 또 지공에서 측면 자원의 개인 능력으로 크로스를 올려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 득점에 가까운 찬스를 만드는 것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지공을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잡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공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죽의 2연승이죠. 캐릭볼은 진짜 다릅니다. 지난 맨체스터 시티전에 이어서 에미레이츠에서 아스날을 그것도 이번 시즌 홈 첫 패를 안겨주면서 임시감독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마이클 캐릭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캐릭의 시간대별 전술 디테일인데 전반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내려서서 상대를 대비하다가 전진해서 압박 후 역전을 만들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에너지 레벨을 이어가기보다 상대의 전술에 따라 전진하고 내려서기를 반복하는 모습은 정말 웬만한 명장 저리 가라였습니다. 맨유가 이번 시즌 아무리 말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다면 임시감독으로 이번 시즌 2경기를 치른 캐릭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강팀들은 잡았습니다. 정말 막말로 이번 시즌 맨시티 아스날 2연전을 모두 승리로 만들 수 있는 팀이 어디 있을까요? 강팀들은 잡았고 이제 문제는 잡을 팀들에게 미끄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풀럼과의 경기인데 과연 캐릭이 이 경기에서도 매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또 3연봉입니다. 아스날 팬들에게는 정말 악몽이죠. 22-23 시즌부터 이어진 3연 준우승에는 시즌별로 모두 3연봉이 존재했습니다. 아스날 팬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지난 리버풀전부터 노팅엄, 맨유까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승점 2점만을 챙겼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홈 첫 패배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당하고 3실점까지 해버렸죠. 이번 시즌 아스날이 우승 적기인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저에게도 누가 리그 우승을 베팅하라고 한다면 여전히 아스날에게 베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경기는 아스날 팬들에게 PTSD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라인 실수는 치명적이었고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이 역력하고 여전히 공격진은 무디입니다. 게다가 폼이 올라와야 할 선수들은 여전히 제 폼을 찾지 못하고 있죠. 맨시티가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나 최근 게히를 영입하면서 수비 구멍을 메웠고 세메뉴, 도쿠, 셰르키와 같이 무서운 측면 자원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승점 4점 차까지 좁혀진 우승 레이스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번 시즌에도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고대하던 우승을 이번에도 놓칠지는 정말 아르테타와 아스날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